자, 이어서 역률 마지막 세 번째 선로 특성의 변화 볼 건데요. 우리가 이거 전력광학 치트키에서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역률을 계산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전력 손실이 경감되고, 두 번째, 전압 강하가 감소되고, 세 번째, 전원 설비의 여유 증가. 이거 뭐였어요? 아까 우리 두 번째 뭐 배웠죠? 역률 개선 후 부하 증설할 때 유효 전력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었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인데, 그래서 우리 공식 한 번만 다시 한번 앞에서 배웠던 거 정리해 볼게요. 전력 손실 단상의 경우에는 PL은 I제곱 R, 여기서 R은 선로 저항이 되겠죠. 는 V 코사인 세타의 P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삼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PL은 자, 똑같은데 I제곱 R에다가 3만 곱해주면 되죠. 똑같이 이거 대입해서 식 정리해보면은 이제 V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P제곱 R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결과가 같습니다. 이렇게 전력손실 공식 정리할 수 있고, 전압 강화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는 I,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X 사인 세타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이제 한 선에서, 단상 한 선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였죠. 3상이면은 앞에다가 우리가 루트 3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이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벡터 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결과만 놓고 보고, 결과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재밌는, 이 결과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는 유도 안 합니다. 근데 이 결과에서부터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I,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X 사인 세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I 코사인 세타 곱하기 R 더하기 I 사인 세타 곱하기 X, 이렇게 전류랑 코사인이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식을 한번 그냥 새롭게 쓴 겁니다. 배열만 바꿔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삼각형 또다시 그려줍니다. 우리 앞에서 전력했던 거랑 똑같아요. 전력 뭐였습니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유효 전력, 리액턴스는 무효 전력, 두 개를 합치면은 임피던스 P상 전력이었죠. 이거를 전류의 개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류에 의해서 공급되는 전류, 리액턴스에 의해 공급되는 전류, 그리고 합쳤을 때 전체 전류. 됐나요? 그럼 우리가 유효 전류라고는 보통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전류의 유효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효분, 유효 성분이라는 거죠. 무효분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I는 전체 전류가 되는 거겠죠. 전전류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보는 거죠. 우리 앞에서 전력이랑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럼 유효분 전력 IR은 뭐가 돼요? 전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전류의 유효분. 그러면 자, 무효분은 전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죠. I 사인 세타. 이 친구가 뭐예요? 무효분. 원래 우리가 알던 이 전압 강화식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유효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한 거고, 이 부분을 무효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한 겁니다. 됐어요? 이 식 이해됐습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전체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유효분이구나. 그럼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겠죠. 유효 전류에다가 저항 곱해주고, 무효분 전류에다가 리액턴스 곱해주면은 이게 한 상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때 주의해야 할 게, 만약에 부하가 지상 성분 또는 L 성분, 코일 성분이다. 그럼 리액턴스. 그럼 이때 전압 강하가 플러스예요. 이거 색깔 맞추는 게 좋겠다. 그렇죠? 플러스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무효분 전류가 콘덴서 C 성분입니다. 이때 부호가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돼요. 됐어요? 그럼 3상일 때는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루트 3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 바로 같이 대표 예제 풀어볼 건데, 이 대표 예제가 사실상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 문항이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 한 개, 두 개, 전력 손실과 전압 강화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바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은 3상 배전선이 있고 A점의 전압이 3300V다. 그리고 B점 지점의 부하 전류가 50A의 역률 0.8, C점 부하가 50A의 역률 0.8, 그리고 AB 사이의 길이가 2km, BC 사이의 길이가 4km고, 이게 중요한 거죠. 선로의 킬로미터당, 다시 말해서 1km당 저항이 0.9, 리액턴스가 0.4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도면을 같이 한번 일치시켜 볼게요. A점에서 3300V의 전압을 공급을 합니다. 그럼 저기 2km 떨어진 B점의 부하에
전류를 50A를 공급하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4km 떨어진 부하에 전류를 50A를 공급한다. 이때 1번 문제 뭡니까? B점과 C점의 전압을 구하여라. 그럼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3300을 송전단에서 공급을 하죠. 그러면 2km를 거쳐서 2km에는 뭐가 있어요? 저항과 리액턴스, 전선의 저항과 리액턴스를 만나면은 뭐가 발생하죠? 전압강하 발생을 하겠죠. 그럼 3300에서 전압강하 빼면은 B점 전압 얼마나 되냐? 이거 묻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압강하 발생했을 때 C점의 전압 얼마 되냐? 이거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전압강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선로의 저항과 리액턴스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A, B 사이에 거리가 2km죠. 그럼 저항은 문제에서 1km당 0.9니까 0.9 곱하기 2km니까 2 하면 되고, 리액턴스는 1km당 0.4니까 곱하기 2 하면은 1.8옴, 0.8옴 되겠죠. BC 사이로 한번 구해봅시다. BC 사이에 저항은 0.9에다가 곱하기 4km 해주면은 3.6옴 되고요. 리액턴스는 0.4에다가 곱하기 4 해주면은 1.6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선로의 저항과 리액턴스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경우는 이런 회로로 쓸 수 있겠죠. 저는 그냥 보기 편하게 각선의 저항과 리액턴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부하전류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이때 봅시다. 그러면은 A에서의 전압이 얼마였어요? 3300. 그리고 전류를 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 50A가 흐른다는 말은 송전단에서 50A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50A가 흐르고, 그죠? 그럼 여기 A, B 사이에 얼마가 흘러요? 50A가 흐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여기도 50A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공급돼요? 이렇게 공급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50A가 A, B 사이에도 흐르고 B, C 사이에도 흐르죠. 그러면은 A, B 사이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마? 100A. BC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 50A.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압강하를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볼게요.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삼상이니까 전압강하는 루트 3에다가 I 코사인 세타 곱하기 저항 더하기 I 사인 세타 곱하기 리액턴스. 그럼 I 코사인 세타가 뭐였어요? 전류의 유효분. 이건 뭐였어요? 전류의 무효분이었죠. 이 공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전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부하 50A의 역률이 0.8. 그러면 유효분 어떻게 구해요? 전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전전류가 지금 50A인 겁니다. 그럼 유효분을 우리 파란색으로 쓸 건데요. 자, 유효분 I는 얼마예요? 50 곱하기 0.8. 40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류의 무효분은 50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코사인이 0.8이면 사인 얼마? 0.6이다. 그러면 30A가 되겠군요.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두 번째 부하도 전전류랑 역률이 똑같으니까 우리 똑같이 구할 수 있겠네요. 유효 성분 얼마? 40A. 무효 성분 얼마? 30A. 그럼 이제 이 값들을 선로에서 실제 전류를 써보는 겁니다. 첫 번째, 유효 전류가 A에서부터 C까지 얼마가? 40A가 흐르죠. 두 번째, 또 유효 전류가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또 40A가 흘러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무효 전류 한번 보겠습니다. 무효 전류가 A에서 C까지 얼마가 흐르냐? 30A가 흐르는데 지상 성분의 부하 전류, 부호 뭐였어요? 마이너스 J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필기 때 배운 건데, 리액턴스는 유도 성분이 플러스였어요. 용량성 성분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전류는 유도성 전류가 마이너스고 용량성 전류가 플러스였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하는 기본적으로 디포트가 지상이니까 마이너스 J30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흐르겠죠? 여기에도 무효 성분의 전류가 얼마가 흘러요? 마이너스 J30A가 흐른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A, B 사이에 흐르는 모든 전류 더해볼게요. 유효 전류는 40 더하기 40이니까 80A 됐죠? 무효 성분은 마이너스 J30 더하기 마이너스 J30이죠.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J60. 이게 뭐예요?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엔 B, C 사이에 흐르는 전류 구해봅니다. 유효 성분 40, 무효 성분 마이너스 J30이죠. 이게 B, C 사이에 흐르는 전류다. 그럼 이거 다 지워주고 이제 필요한 정보만 남기는 거예요. 이 친구가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 이 친구가 B, C 사이에 흐르는 전류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전압 강하 구해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B점의 전압가나 VB부터 구해볼게요. VB는 당연히 A점에서의 공급해주는 전압에다가 AB 사이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하라고 구하면 되겠네요. VA가 얼마? 3300V. EAB는 뭡니까? 3상이죠. 루트 3.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효 성분의 전류 곱하기 저항. 그 다음에 지상 성분이니까 더하기, 맞아요. 지상 성분 전압강하 중간, 여기 가운데 보호는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뒤에다가 무효 성분의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유효 성분 전류 얼마였어요? 80A. AB 선로의 저항 얼마였습니까? 1.8.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무효 성분 전류, AB 사이 무효 성분 전류 60A. 이때는 부호를 쓰는 게 아니라 크기를 쓰는 겁니다. 크기, 여기 크기 60A 쓰는 거예요. 60A. 자, 그 다음에 한선 리액턴스 얼마였습니까? 0.8옴 곱하기 0.8 해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계산해 보니까 2967.45A.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럼 C점의 전압도 한번 구해볼게요. VC는 뭐겠습니까? 잘 보세요. 이 점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이미 구했죠. 그럼 VB에서 공급해주는 전압 빼기 전압 강하하면은 C점에서 전압 되는 거겠죠? VB 마이너스 BC선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 써주면 되겠습니다. VB 얼마였죠? 2967.45V에다가 전압 강하 루트 3에다가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BC선에 흐르는 유효 전류 얼마? 40. BC선 저항 얼마? 3.6. 더하기, 지상이니까 더하기죠. 무효 전류 얼마? 30 곱하기 리액턴스 얼마? 1.6. 자, 이거 계산하면 끝이죠. 해보니까 얼마? 2634.9A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두 전류의 역률이 같죠? 우리가 피상전력 구할 때도 역률이 서로 같은 피상전력은 다시 말해서 PA의 역률이 0.8이에요. PA1, 2의 역률이 0.8이에요. 그러면은 피상전력을 산수랍으로 구해줘도 돼요. 만약에 PA1의 역률이 0.6, PA2의 역률이 0.8이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합친다 그랬죠? 유효전력 구하고 무효전력 구해요. 그 다음에 유효는 유효끼리 더하고 무효는 무효끼리 더해가지고 우리가 벡터 합으로 구했어요. 벡터 합. 그쵸? 이거랑 마찬가지로 전류 역시도 사실 역률이 같은 전류, 즉 I1이랑 I2의 역률이 서로 같으면은 전압 강하는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X 사인 세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AB 사이의 전압 강하는 I에다가 뭐 넣으면 되냐? 100 넣어요. 100. 100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50A, 50A 합치면 100이잖아요. 그죠? 그럼 BC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I에다가 50 넣어요. 맞아요? BC에는 이 친구 50 혼자 흐르잖아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역률이 같을 때는. 그런데 왜 어렵게 이렇게 나눠서 풀었냐? 그 이유가 있겠죠. 2번 문제 볼게요. 소문제 2번에서 뭐라 그러냐? C점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진상전류 40A를 흘릴 때 B점, C점 전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자, C점에 여기죠. 여기에다가 전력용 콘덴서를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연결. 그래가지고 진상전류를 이렇게 40A를 흘려준대요. 여기서 우리가 이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진상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문제 할 때는 이 개념이 크게 필요는 없는데 더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원과 부하, 이 상관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부하가 먼저일까요? 전원이 먼저일까요? 어떤 용량을 먼저 설계를 해요? 당연히 부하 용량을 먼저 설계를 해요. 무슨 말이냐? 부하 용량을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50kVA예요. 그러면은 이에 맞춘 전원 50kVA짜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먼저라고 좀 없어 보이잖아. 이게 선이고 이게 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력 공급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용량 50kVA의 변압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하를 예를 들어서 10kVA짜리 부하를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부하에서 요구하는 만큼 변압기에서 딱 10짜리만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압기에서 먼저 10을 보내주니까 용량이 10을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부하에서 10kg를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변압기가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10kVA의 역률이 0.8이에요. 10kV가. 그럼 우리가 유효 전력이 8kW가 되고 무효 전력이 6kV가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변압기에서 8kW, 6kV를 먼저 딱 정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부하를 딱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부하가 어때요? 지금 8kW랑 6kV를 요구하고 있죠. 요구를 하니까 애가 8kW랑 6kV를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다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원래 0.8이었죠. 둘 다 역률이. 그런데 내가 여기 콘덴서를 연결하면은 지금 병렬로 연결된 이 부하의 역률이 개선이 돼요. 개선. 근데 여기서 또 많이 헷갈려지는 게 뭐냐? 그러면은 콘덴서를 여기다가 연결하면은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콘덴서에서 이렇게 충전 전류, 진상 전류를 공급해 주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콘덴서는 하나의 부하예요. 부하. 그럼 무슨 말이냐? 원래 부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이 친구가 아까 유효 전류를 40씩 요구했죠. 그리고 무효분의 전류를 -J30만큼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하나의 콘덴서라는 부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 그랬어요? 진상전류 40A 그러면은 플러스 J40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변압기는 원래는 이렇게 두 개를 공급했죠. 그럼 변압기에서 전체 나가는 전류가 원래 얼마였어요? 80 빼기 J60이었어요. 그쵸? 전체 전류가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왜 이만큼 용량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부하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했어요? 컨덴서를 한 개 더 연결해 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애가 플러스 J40만큼 더 요구하는구나. 그럼 변압기는 그대로 플러스 J40만큼 공급을 해준다 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콘덴서를 연결했을 때 진상전류를 공급받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진상전류를 공급받아요. 그러면은 원래 부하의 지상전류랑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80 빼기 J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무효 성분이 줄어들죠? 이러면서 역률이 개선되는 겁니다. 이게 역률 개선의 원리인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이야기가 길었죠. 아까 해본 거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 유효 전류 40A였죠. 무효 성분 전류는 J30. 여기도 마찬가지로 40에다가 무효 성분이 -J30이었어요. 그리고 진상 전류 콘덴서를 연결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J40의 전류가, 진상 전류가 전원으로부터 공급되겠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표시를 해볼 텐데요. 자, 유효 성분 전류 이렇게 하나 흐르고, 이렇게 하나 흐르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무효성 전류는 이렇게 하나 흐르고, 이렇게 가다가 부하로 가고, 그리고 한 개는 이렇게 가다가 콘덴서로 빠질 거예요. 됐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진상전류가 이렇게 부하로 흘러서 부하의 역률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변압기에서 공급해주는 무효 전력을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부하의 역률을 개선한다. 무슨 의미라고요? 부하에다가 진상전류를 흘려주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은 변압기에서 부하로 흘려주는 전체 전류 중에서 지상전류를 작게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무효 전력, 역률 개선의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시성분 접속해서 부하에다가 진상 전류를 흘려준다. 이게 뭐 국어적으로 틀리다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물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뭐 어쨌든 다 부하로 전류는 다 가는 거니까 부하로 흘려준다. 뭐 이렇게 해도 의미적으로는 뭐 납득이 가능하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부하의 역률을 개선하는 것보다 변압기에서 공급해주는 무효 전력을 감소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A, B 사이 전류 다 구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유효 전력 2개 더해주면은 80A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무효 전력 더해주면은 하나, 둘, 3개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얼마 돼요? -J60 더하기 플러스 J40이니까 -J20이 된다. 괜찮죠? 두 번째로 이번에는 BC 사이 전류 구해봅니다. 유효 전류는 40이죠. 무효 전류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양해를 구할게요. 무효 전류라는 말은 실시 이런 말을 잘 안 쓰고요. 무효 성분의 전류, 무효 분의 전류가 맞는데 강의를 좀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 자, 아무튼 더해주면은 플러스 J10 되겠죠? 이 두 개 더해준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 필요한 거 다 구했죠? 지워볼게요. 80-J20이 AB 사이에 흐르는 전류, 40 플러스 JC가 BC 사이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은 B의 전압, VB 한번 구해봅시다. 뭐예요? 똑같습니다. A점 전압 빼기 AB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다. VA는 3300. 이 AB는 루트 3. 뭐였죠? 유효 성분의 전류 80A. 곱하기 선로의 저항 1.85. 그 다음에 지금 이 전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상 성분이라는 거죠. 전압 강화에서 지상 성분 플러스 무효 성분 전류 크기 20에다가 리액턴스 0.8.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3022.87A가 된다. 자,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VC 볼게요.
VB 빼기 선로 BC에서 발생한 전압 강하. 그럼 3022.87 빼기 루트 3. 이번에 뭐 하면 돼요? BC 사이에 흐르는 전류 유효성 전류 40에다가 저항 3.6. 이번에는 여기 전류가 플러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진상 성분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얼마? 10. 그 다음에 리액턴스 1.6을 곱해줍니다. 계산해보면 2801.17V가 되겠다. 제가 위에 암페어라고 썼네요. 볼트죠, 볼트. 자, 이렇게 해서 BC점의 전압 강하를 구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구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 암페어라고 썼네요. 큰일 날 짓을 했네요. 여기 볼트죠, 볼트. 볼트가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구해보니까 VB랑 VC가 2900 그리고 2600이었는데 역률 계산하고 나니까 3000, 2800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죠? 역률을 계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압 강하가 감소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필기 때부터 단답으로 그렇게 외웠는데 실기에 와서야 실제로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재밌어요. 정말 재밌죠? 자, 어쨌든 3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과 후에 손실을 구해봐라. 이것도 한번 수학적으로 전력 손실을 어떻게 하는지 증명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설치 전부터 해볼 텐데 전압 강하는 우리가 유효 성분의 전류와 무효 성분의 전류를 분리해서 각각 계산했어요. 그런데 전력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전력 손실은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어디에? 저항을 지날 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이 전력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리액턴스는 무시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유효 성분의 전류가 아니라 전체 전류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설치하기 전에 이 친구죠, 이 친구. 그럼 첫 번째, 우선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50A, 50A죠. 그러면은 50.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100.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50. 이렇게 더해도 돼요. 왜? 서로 역률이 같으니까. 역률이 같을 때는 산술합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역률 개선 전에 AB에 흐르는 전류 IAB가 얼마? 100A. BC에 흐르는 전류 IBC가 얼마? 50A예요. 그리고 전력 손실 PL은 3상이기 때문에 3 I제곱 R이죠. 이때 우리가 전력 손실을 지금 두 개로 구분해야겠죠. AB에서 발생하는 거, BC에서 발생하는 거. 그러면은 IAB 제곱에 RAB 더하기 3 IBC의 제곱 더하기 곱하기죠. RBC 됐습니다. 그러면은 3에다가 100 제곱 곱하기 저항이 1.8 더하기 3에다가 IBC 제곱이 50 제곱 RBC가 얼마? 1.6 대입하면은 전력 손실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계산해 보니까 81,000W 81kW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선 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가서 이때는 우리가 지금 콘덴서 연결하면은 역률이 서로 바뀌죠. 이 친구의 역률과 이 친구의 역률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산술합이 아니라 벡터합으로 구합니다. 그러면은 유효 전류가 얼마였어요? 아까 여기 80이었고 무효가 마이너스 J 20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40에다가 무효 전류가 플러스 J 10이었죠. 그럼 IAB는 루트 80제곱 더하기 20제곱이 됩니다. 됐어요. IBC는 루트 40제곱 더하기 10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IAB 계산해보면 얼마냐? 82.46A. IBC 계산하면 얼마냐? 41.23A다. 그럼 전력 손실 바로 구해봅니다. 3 IAB 제곱 곱하기 RAB 더하기 3 IBC 제곱 곱하기 RBC가 된다. 계산해 봅니다. 3 IB 제곱이 얼마입니까? 82.46의 제곱 RAB가 1.8 더하기 3 IBC 제곱이 41.23의 제곱 곱하기 RBC가 3.65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 보면 이제 55,080W 다시 정리해 볼게요. 55.08kW가 된다. 자, 어때요? 역률 개선 전에 81kW의 손실이었는데 계산하고 나니까 55kW로 줄어들었죠. 감소되었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비싼 돈 들여서 콘덴서 또는 동기조산기를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률 개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역률 개선할 때 콘덴서 용량 얼마냐, 그거에 대한 유형 두 가지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가 정말 빈줄이에요. 20년 동안 4-5번 정도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이제 1장 마무리하고 2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